안녕하세요. 이야기가 있는 밤 밤밤밤의 역사 코너 역사를 걷는 밤입니다. 저는 진행자 홍영이고요. 저는 단단이고요. 저는 고명입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너무 오랜만이다 우리. 사실 저희는 인사말 할 때 늘 빼놓지 않는 말이 있습니다. 너무 오랜만입니다. 이 말을 빼놓질 않습니다. 네. 하지만 돌아왔다. 그렇죠. 저희는 떠나가지 않거든요. 네, 뻔뻔해지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오늘 야무지게 한번 또 기다리시는 분들이 많아요. 맞습니다. 네. 네, 한 7,000분 계십니다. 실제로 존재하는 분들이잖아요. 네. 몇 명은 물론 제 지인 싸움이긴 하지만 그렇죠. 네, 대부분은 또 저희가 모르는 분들 많죠. 맞습니다. 맞아. 오늘 저희가 좀- 좀 못했어요 최근에 녹음을. 그렇죠? 그래서 어쩌다 보니까 좀 사는 게 녹록지가 않은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아까 그랬죠. 직장인 밴드가 왜 잘 안 되느냐. 공사다망하다. 우리 직장인 밴드 느낌이 난다 지금. 네. 근데 저희가 무슨 사건 사고가 있던 건 아니고 전혀 그렇죠. 없었고. 네, 저희는 깨끗합니다. 네, 깨끗하게 네. 있었고 각자 사는 게 좀 바빠가지고 저희는 나락가고 그런 거 없습니다. 네, 저희는 워낙 뭐 소시민적인 삶을 살기 때문에 그 정도로 유명해지지가 않았고 일단. 맞습니다. 그래서. 예, 딱 좋아요 지금의 네. 온도가. 좋습니다. 자, 어쨌든 계절이 바뀌고 날도 더운데 오랜만에 역사 얘기 한번 걸어볼 거거든요. 네, 좋았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또 우리가 그 요즘에 약간 침체인 산업 분야가 많은데 그 중에 또 하나가 뭐냐면 우리 영화계예요. 영화. 네, 영화 쪽에 이제 어떻게 보면 좀 티켓들이 많이 안 팔리고 있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오늘 좀 역사와 영화를 좀 콜라보하는 좀 코너를 준비해 왔습니다. 맞습니다. 이게 또 그 시네밤 쇼 있잖아요. 네. 시네밤만으로는 또 갈증 해소가 안 되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자꾸 영역을 침범당하는 느낌이 든다고 해야 될까요? 이게. 약간 그렇게 따지면 저도 영역을 침범하는 맞아. 느낌이라서 저도 콤보밤을 흡수하려는 이제 장대한 네. 계획을 가지고. 융합의 네. 시대라고 할 수 있나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사실 불만이면은 그 본진을 잘 지키면 되는데. 네네. 에, 많이 불만 하던가. 아니고요. 맞아, 많이 하던가. 많이 하던가. 오늘 기쁜 마음으로 참석했고 네. 네. 해보시죠. 사실은 이제 한두 달쯤 전에 굉장히 좀 뭐랄까 화제가 된 작품이 있습니다. 최근에 그리고 이 어떤 뭐랄까 조금 이제 대중적이지 않은 작품들을 꾸준히 들여오는 한 배우분이 되게 유명하시잖아요. 소. 예, 소 간지님. 네. 그렇죠. 예, 그분께서 올해 상반기에 벌써 조금 유명한 작품을 두 가지를 들어온 것 같아요. 악마와의 토크쇼라는 작품이랑 또 하나가 바로 오늘 우리가 잠깐 알아볼 존 오브 인터스트라는 작품입니다. 그렇군요. 예. 그래서 저희는 이제 두 번째 작품인 존 오브 인터스트 얘기 좀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요. 보신 분 혹시 계십니까? 우리 두 분 중에? 네, 존 안 오브 인터레스트 리뷰를 봤습니다. 리뷰를 리뷰. 봤다. 네. 작품은 아니고. 작품만 봤고 그럼 리뷰만 봤을 때 느낌이 어땠습니까? 리뷰를 봤을 때 네. 어떤 느낌이냐면 이건 역겁밤을 듣고 봐야 된다. 문제는 지금 내려가고 있는데. 지금은 상영이 되고 있나요? OTT에 곧 나온다. 죄송합니다. 그러네. OTT에 나오는 거 보기 전에 그렇죠. 저희 콘텐츠 한번 들어보시고서. 근데 이거는 진짜 제가 예고편을 봤는데 네. 깊이가 있는 영화 같더라고요. 맞아, 그래요. 맞아. 근데 미리 알고 가면 또 이게 보이는 게 더 어렵다는 평이 많더라고. 네. 어려워요. 네. 보셨나요, 홍영은? 전 봤지요. 단당 혹시 안 봤습니까? 저도 아직 못 봤고 놓쳤어요. 놓쳐서 시네필이신데 어떻게 또. 요즘 그러니까 진짜- 이게 본진을 이게 제가 아까 본인이 안 말씀드렸잖아요. 지키는 거예요. 직장인 밴드가 왜 안 되느냐. 본인이 안 지키는 거라고. 내가 직장을 다녀서 안 된다. 사실 그러니까 이렇게 좋은 작품이 있어도 우리가 주말에 또 시간 내서 막상 보려니 그러니까 맞아요. 티켓 값도 뭔가 아까 말씀드린 만만치가 않고 또 사실은 우리가 쉴 때만큼은 좀 이 두뇌를 좀 방전시키고 싶거든. 좀 뭐 영화를 보면서 고민하기가 좀 어렵다 보니까 이런 작품들에 대한 발걸음이 좀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 네. 근데 아마 대부분 많이 안 보셨을 것 같아서 네. 안 본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고 생각하고 오늘 네. 홍영이 잘 사실 저는 썰을 풀어주시면. 이제 저도 영화를 라이트하게 좀 좋아하지만 제가 이제 그 지적 허영심이 많은 인간이거든요. 네네네. 알죠, 약간 좀 알죠. 이렇게 티가 많이 납니까? 네, 너무 네네. 알아요. 그래서 이렇게 약간 입소문이 좋으면은 부득불 보려고 하는데 제가 이제 보고 나서 느낀 점이 뭐냐면은 반성을 많이 했습니다. 어떤 점을? 어떤 거? 저의 영화력이 많이 약해졌어요. 음. 옛날에는 참고 봤거든. 막 그 의미를 찾으려고 하고. 근데 이제는 좀 나이가 들었는지 보다가 힘들면 자는 거야 내가. 그래서 부끄럽지만 5분 잤습니다. 잤어요? 5분이면 뭐 음. 그래도 대부분 보신 거 아니에요? 대부분 보긴 봤죠. 오. 일단은 근데 일반적으로 약간 상업 영화와 좀 다른 어떤 호흡법을 가지고 있어서 되게 지루하게 느낄 수 있는 포인트도 있는데 그래도 끝나고 났을 때 여운은 있는 것 같고 네. 또 우리가 이제 나치 독일의 홀로코스트라는 사건을 굉장히 많이 영화화했잖아요. 진짜 작품들이 많은데 그렇죠. 좀 색다른 시도를 했고 그 색다른 시도가 굉장히 어떤 인간에 대한 섬뜩한 이해를 도와주는 점에서는 매우 좀 인상적이었습니다. 인상적이었다. 예, 그래서 저도 좀 보는 걸 권하는데 좀 하나 아쉬운 거는 이 영화는 사운드가 되게 중요한 영화라고 하더라고요. 아. 근데 실제로 저도 느끼긴 느낀 게 좀 영화를 시작하고서 한
체감상 1, 2분 정도가 까만 화면에 네. 소리만 나와요. 뭔가 불길하고 음산한 소리. 무서울 것 같아. 거기서 일단 잠이 와. 아, ASMR이에요? 너무 피곤했거든 그때 시험 기간에. 눈을 감으신 거 아닐까요? 혹시 화면이 안 다. 자, 아우 있어요. 집중하려 감으신 거 아닐까요? 까만 화면 아니라 아, 네. 눈을 감고 계셨던 거 아닐까요? 소리만 실제로 들리셨. 영상은 나오고 있었는데 네. 검은 화면이 맞았어. 아. 다른 분들도 얘기하더라고요. 아, 그렇군요. 네. 그래서 근데 그런 어떤 그 청각적인 효과를 많이 중시한 작품이다 보니까 극장에서 보시는 게 좋았다 사실은. 아, 네네. 집에서 홈시어터로는 좀 담아내기 어려운 부분들이 있을 것 같아가지고 분명 재개봉할 것 같아요 언젠가. 네네. 그때 또 한번 보시고 OTT로도 보시는 것도 물론 좋은 경험일 겁니다. 네. OTT를 보면 좀 이어폰 끼고 보는 게 좋겠네요. 좋을 것 그러면 같아요. 되게 네. 음향을 잘 정말 들을 수 좋을 있을 것 같아요. 같습니다. 실제로 되게 감독이 그 어떤 소리들을 많이 이제 음향 작업을 할 때 굉장히 정말 심혈을 기울였다고 하니까 네. 아마 알고서 감상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아, 근데 알겠습니다. 사실 제가 근데 오늘 준비한 진짜 얘기는 존 오브 인터레스트가 아닙니다. 이게 또 무슨 말씀이세요? 하면 또 꺾기를 하는데 아, 시작한 지 몇 만 했다고 벌써 황당한데? 이 작품은 아직 OTT에 안 올랐거든요. 안 네. 올라왔죠. 근데 이 작품과 비슷한 맥락을 다룬 작품은 OTT에 이미 올라와 있습니다. 아, 뭐죠? 그래요? 그 작품이 이제 이른바 액트 오브 킬링이라는 액트 오브 킬링. 들어는 네. 봤어. 근데 그것도 안 봤어요. 네, 굉장히 사실 그러니까 시네필들은 한 번쯤 들어봤을 아, 근데 들어는 그 봤어. 포스터를 봤어요. 네. 최근에 그 넷플릭스나 이제 여러 OTT 같은데 이제 그냥 포스터만 띄워놓고 이제 곧 음. 나온다라고 하면서 음. 소개하고 있을 때 그 네. 영화가 있더라고요. 어. 사실은 이 포스터가 굉장히 색감도 화려하고 네. 시선을 강탈하는 느낌이 있거니와 네네. 포스터의 또 어떤 버전을 보면은 뭐 각종 영화제에서 그 수상했다는 기록이 한 8주 정도 이렇게 오, 따다다다다 이렇게 진짜. 있어요. 그래서 이 작품 뭐야? 막 이럴 음. 정도의 이목을 끄는데 네. 생각보다 또 그렇다고 알아서 내가 찾아가서 보기에는 뭐 좀 낯선 작품이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이 작품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이 작품 관련한 인도네시아의 현대사의 좀 비극을 한번 알아볼 텐데 제가 이 두 작품, 그러니까 존 오브 인터레스트와 액트 오브 킬링의 유사점이 있다고 판단한 이유는 존 오브 인터레스트 이따 나중에 보시면 알겠지만은 줄거리는 많이 알려져 있을 겁니다. 네네네. 그 아우슈비츠 수용소 바로 맞아요. 담장 너머에서 평온한 독일 나치 장교의 중산층적인 삶을 아주 집착적으로 따라가는 작품인데 네. 네. 굉장히 평온하고 네. 안정되고 화목하죠. 네네. 그래서 그 수많은 학살을 자행했던 가해자들의 삶이 이렇게 안락하다는 점에서 우리가 어떤 인간에 대한 좀 뭔가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하는 작품, 가해자의 입장을 되게 파고 들어간 작품인데 그 전까지 어떤 홀로코스트 작품들이 좀 피해자들의 어떤 좀 정말 힘든 삶, 피해자의 감정 이런 것들에 주목했다면은 좀 참신한 접근 방법이잖아요. 네. 근데 이 액트 오브 킬링도 똑같습니다. 어마어마한 대학살에 가해자들의 삶을 조명하면서 이 가해자들로 대변되는 인간의 추악한 면을 우리가 좀 고민하게 하는 작품이거든요. 우리 또 고명께서 하시는 영문학과 그랬지, 그렇죠. 그랬지. 그렇죠. 액트 오브 킬링 무슨 뜻입니까? 그 액트 오브 킬링이라는 걸 그로 일단 시작해. 그. 준비를 할 수 있게 얘기해 주시면은 혹시 뭐 거기 숨겨진 뜻이 있나요? 아니, 떠오르는 대로 그냥 하셔도 됩니다. 오브라는 거는 이제 흔히, 네. 흔히 수능 영어에서 아니 그렇죠, 그러니까 예. 뜻만 얘기해요. 뭐뭐 보면 의로 뜻만. 해석하면 야, 되거든요. 사발 많이 푼다. 뭐뭐 의로. 네, 뭐뭐 의 맞. 뭐뭐 의로 하면 네. 되거든요. 그래서 네. 킬링의 액트다라는 그쵸. 걸 하면 되거든요. 네, 맞아요. 살인극 이런 느낌이 그렇죠. 나죠. 예. 실제로 이 작품 자체가 학살, 살인을 재현하는 극을 찍는 것을 따라간 다큐멘터리예요. 그래서 액트 오브 킬링이군요. 맞습니다. 그 액트 오브 킬링을 하는 과정을 감독이 쭉 따라가요. 그럼 그 액트 오브 킬링을 재현하는 사람들이 누구냐? 놀랍게도 과거에 학살을 자행했던 가해자들 그 자신인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은 현대사에 예를 들면 비극들이 있지 않습니까? 뭐 네네. 수많은 비극들의 그런 가해자들이 자신들의 그 행위를 업적이라고 여기면서 그것을 다시 한번 극화하는 장면을 감독이 쭉 찍고 있는 거예요. 극화하고 있는 것을 극으로 만든 네. 거예요. 그게 실화는 아니죠? 실화입니다. 아 실화로 그래요? 극을 네. 진짜 만들고 있는데 그거를 찍는 네, 거예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 감독이 그 조슈아 오펜하이머라는 분인데 또 오펜하이머는 우리하고 연이 깊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번도 한번 기대해 봅니다. 근데 이 조 감독님께서 그 인도네시아 찾아가가지고 네. 실제로 그 학살의 가해자들한테 인터뷰를 해가지고 이런 걸 만들어 보십시오 제안을 하죠. 근데 자신의 이제 의도는 숨긴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작품을 구성해 가는 장면을 쭉 따라가서 실제로 영화를 완성시킵니다. 그리고 그 영화를 완성했을 때 가해자들이 어떤 심경의 변화를 겪는지를 보여주는 아주 과정을 겪고 있는데 이렇게 말씀드리면 상당히 흥미롭잖아요. 네. 근데 이 작품도 호흡이 굉장히 길기 때문에 네, 마음의 준비는 좀 하고 보셔야 됩니다. 푹 자고 전날. 네. 그래서 이 영화에 대해서 제가 유명인들, 우리 평론가 평을 좀
오. 소개를 할 텐데요. 네네. 이거 신의 밤 같은데 아무리 생각해도 네. 기분 탓이겠죠? 또 뒤에 또 역사 또 준비했어. 네네네 네, 준비했어. 알겠습니다. 네. 자 일단은 네. 본진을 잘 지키자. 아 네. 내가 잘하자. 내가 잘하자. 내가 그러면은 잘하자. 단단도 역사 좀 준비하세요. 내가 잘하자. 내가 알겠습니다. 잘하자. 자 우리 현 시점에서 가장 또 대중적인 기반이 넓으신 우리 평론가, 우리 이동진 평론가께서 네. 10점 만점에 무려 10점을 주셨습니다. 우와. 그런 오. 네. 영화가 드문데. 근데 아시죠? 어. 이동진 평론가가 5점, 그러니까 만점 준 영화는 조금 어렵고 아. 4에서 4.5점이 명작이다. 맞아. 사실 그래서 이 작품도 쉽지만은 않습니다. 평이 어땠냐면은 악마에 대한 전율과 인간을 향한 탄식. 나는 이 영화를 잊을 수 있을까? 오, 잊을 수 있을까? 너무 멋있다. 못 잊어, 못 잊어. 못 잊어. 네. 아, 되게 충격적인가 보네요. 그러게. 뇌리에 박히는 거예요. 아. 자 그리고 이제 그 시내 20일 맞나요? 네. 네네. 그 기자로 네네. 유명하시죠? 네네. 김혜리 네네, 평론가 맞나요? 네. 네. 10점 만점에 9.0. 와. 점요. 네. 가해자가 승리한 세계를 시약을 더해 진단하기. 시약을 더해서. 여기서 시약이 나온다고? 네. 아주 좀 이렇게 압축적으로 잘 표현하신 것 같은데 네. 가해자가 승리한 세계라는 말이 좀 포인트인 것 같아요. 되게. 음. 네. 그리고 이분도 유명하지 않나요? 박평식 평론가님. 네, 유명하죠. 평점이 짜기로 유명하신 분이죠. 네. 네네네. 이분도 무려 9.0을 주셨습니다. 우와. 오. 인간 폐광, 악귀들, 그리고 여기. 야, 여기. 근데 폐광이란 말이 제가 잘 몰라서 찾아봤는데 우리가 흔히 폐광하면 떠오르는 게 광산이 이제 문 네. 닫았다밖에 없잖아요. 음, 음. 어떤 의미로 쓰신 건지 궁금하긴 그러게요. 하더라고요. 폐광. 네. 요- 빛이 없다 뭐 이런 건가? 아, 그런가? 그럼? 근데 이 세 분의 평이 네. 다 좋은 영화 찾기 되게 어렵거든요. 네. 갈려요 대부분. 아, 근데, 그렇습니까? 그렇죠. 뭐 누군 이동진 평론가 되게 좋다고 했지만 박평식 네. 평론가 완전히 하점을 준다든지. 그런데 이렇게 세 분 다 좋다고 한 영화는 드문 걸로 알고 있는데 되게 그게 이 작품이군요. 좋나 보네. 네. 지금 뭐 10.9점, 9점, 무슨 양궁도 아니고 네. 그러게요. 이 정도면 굉장히 훌륭합니다. 양궁. 그리고 이 작품이 아카데미 시상식 너무 유명하잖아요. 음. 다큐멘터리 부문 노미네이트가 됐습니다. 어. 수상은 못했어요. 아. 수상은 이제 못했는데 그래도 노미 자체로도 뭐. 네, 굉장히 영광스러운 일이죠. 네. 왜냐하면 이따 말씀했지만은 이 작품에서의 상황이 미국을 비롯한 서방 세계에 약간의 책임도 있다라고 여기십니다. 좀 불편한 지점이 있군요. 그렇죠. 네. 그래서 아마 아카데미가 굉장히 좀 보수적인 자세에서 주지 그럴 수 않았을 거라는 있겠네요. 관측도 네. 있고요. 그래도 우리 3대 국제영화제 중에 하나인 베를린 국제영화제 네네. 네. 무려 2관왕을 했습니다. 오. 네, 그러니까 굉장히 또 많은 정말 이 국제적으로 상당히 뭔가 이제 작품성 인정받은 네, 다큐멘터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기대되는데요, 네. 너무. 그럼 줄거리 소개를 제가 정말 간략하게만 네. 말씀드릴 텐데요. 이 영화가 처음에 좀 시작하면은 인도네시아의 어떤 명과 암을 촥 보여주면서 출발합니다. 막 굉장히 화려한 도시, 그 다음에 그 이면에는 뭔가 좀 아직도 열악한 상태의 좀 난개발의 어떤 그런 이제 빈민촌도 보여주는데 그러면서 약간 자막이 떠요, 담백하게. 근데 이 자막이 씬이 한 3번이 나오는데 네. 이 3번의 씬에 걸친 자막들이 굉장히 압축적으로 인도네시아 60년대 정치의 혼란상 그리고 그로부터 자행된 어마어마한 대학살을 짧게 설명합니다. 근데 그 한 줄 한 줄이 되게 무거워요. 네. 그리고 이것에 대한 어떤 사건적인 얘기는 저희가 2부에서 또 얘기를 하겠습니다. 네. 자, 현 시점으로 오면은 아까 말씀드린 조슈아라는 이제 감독이 인도네시아에 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수많은 사람들을 이제 물색하다가 마치 아주 인자해 보이는 흰색의 그 어떤 곱슬머리에 네네. 또 아주 옷은 또 화려하게 마치 그 쥐드래곤처럼 이렇게 입으신 할아버지가 한 명 있어요. 이 할아버지의 이름이 이제 안와르 콩고입니다. 5글자예요. 네. 그래서 이 할아버지한테 이제 그 인터뷰 제안을 하면서 영화가 흘러가는데 이 안와르 콩고가 겉만 보면은 그냥 뭐 동네 복덕방 할아버지 같은데 사실 이 사람은 60년대 인도네시아에서 자국민을 무려 1000명이나 죽인 사람입니다. 어머. 그런 분이 그냥 멀쩡하게 돌아다니고 그러게요. 있는 상황인 살아있어요? 거죠, 지금. 심지어 국가적인 어떤 영웅으로 추앙받아요. 오. 구국의 영웅 이런 사람. 그렇구나. 존경받는 사회 그 지도층 인사입니다. 네네네. 그래서 뻑하면은 뭐 대사관에 가가지고 외교관들 만나고 어머. 뭐 저기 부통령들 참석하는 그런 고위 자리에서 내빈석에 앉아있고 이래요. 그래서 이 사람한테 이제 그 조슈아 감독이 접근해가지고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 사람이 자신의 그런 어떤 학살을 이 사람 학살이라고 생각하지 않겠죠. 그렇죠. 업적이라고 생각. 그렇죠. 업적이 생각합니다. 업적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그 자랑스러운 모습과 동시에 이 사람이 젊었을 때 무슨 일이 했냐면은 그 서양 영화들을 들여오는 네. 그 극장에서 이제 문지기 역할을 한 거예요. 오. 배급 역할 같은 걸 한 건가요? 진짜 아르바이트 역할이에요. 진짜 아, 문지기? 그냥 문지기? 문지기 네네네. 약간 이제 뭐 진짜 문 앞에서 이렇게 약간 관리하고 이런 네. 건데
이 사람이 그래서 약간 영화에 대해서 굉장히 호기심도 많고 영화 매니아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약간 떡밥을 물 만큼 던지는 거죠. 아. 들어보니 당신이 이렇게 사회 지도층 인사하고 왕년에 잘 나가신 어떤 업적이 있다던데 그거를 당신이 좋아하는 영화로 한번 만들어 봐가지고 오. 대대손손 한번 기록해보는 거 어떻겠냐 음. 라고 하면서 영화의 시작부터 이 아나르콩고랑 그 휘하의 어떤 무리들이 네. 막 길거리에 가면서 막 캐스팅을 해요. 어머. 민간인 역할 막 캐스팅합니다. 오. 그렇게 해가지고 배우들을 꾸려 모은 다음에 자신들이 자행한 학살의 굉장히 다양한 장면들을 네. 이건 이렇게 죽였지, 이건 아니야, 이건 이렇게 죽였어. 너무 끔찍할 이쯤에서 것 같아. 뭐 강간도 했고 뭐 집도 태웠고 막 이런 것들을 막 어머, 무슨 브레인스토밍 하는데 그게 좀 굉장히 경악스러워요. 진짜. 아. 네. 듣기만 해도 경악스러운데. 그렇죠. 이게 문제 의식이라고 전혀 생각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군요. 맞습니다. 진짜 이거는 가해자가 승리한 세계네. 네, 엄청나게 승리한 그 사회이고 심지어 이 사람들이 이제 그 다큐멘터리는 영화를 만드는 과정 자체에 어떤 메이킹 필름처럼 가다 보니까 네네. 컷이 끝난 이제 오프 더 레코드도 다 들어가잖아요. 네. 네. 그럼 거기서 이제 이 사람들이 마치 추억을 회상하듯이 얘기를 한 거예요. 와. 그때 우리가 참 뭐 뜨거웠지. 음. 그때 우리 뭐 눈도 못 마주쳤고 막 그때 뭐 기억나 막 이런 식으로 막 네. 사담을 펼칩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장면이 나오는데 보고 있는 이제 관객들의 멘탈은 진짜 네. 경악스럽다. 그러네요. 점점 이제 진짜. 깎여 나가는 거죠. 네. 네. 근데 사실은 이 영화를 제작하는 과정이 길어지면서 약간 이제 상대의 입장에서 생각하면 역할극이 있죠. 그러니까 그런 체험을 하게 돼요,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자신들이 이제 그 학살의 어떤 가해자로서의 연기만 하는 게 아니라 피해자 누군가는 연기도. 피해자 연기를 해야 되잖아요. 오, 그렇지, 절규하고 나 그렇지. 죽이지 마세요, 막 이런 것도 하잖아요. 그걸 해봤을 때 처음으로 의문점을 가져요. 내가 혹시 했던 행동이 잘못된 것은 아니었는가? 그거를 30년, 40년이 지난 이후에서야 그제서야. 영화 생각의 하면서. 씨앗을. 네. 네네. 그러면서 이제 자기 고백을 좀 하는 걸로 이제 영화가 매듭이 되거든요. 네. 그래서 사실 한 사람의 어떤 삶과 또 시대의 거대한 폭력을 동시에 이제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인간성에 대한 어떤 많은 질문을 던지는 작품이 이 작품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게 그분들한테는 어떻게 보면 속이고 영화를 찍은 거잖아요. 네. 그런 게 나중에 문제가 안 됐나요? 문제가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인도네시아는 사실 이 영화를 절대로 상영을 하지 그러니까 못하겠는데 그랬을 것 같아. 그래서 감독이 또 통이 컸는지 그러니까 상업적인 어떤 목표를 많이 이제 가지지 않은 거겠죠? 유튜브에 그냥 풀어버렸어요. 내가 이걸 돈 벌지 않는다. 네, 이렇게? 이미 뭐 본인은 사실은 이제 어떻게 보면 다큐멘터리 시장에서 얻을 수 있는 명성뿐만 아니라 홍보도 많이 했죠. 이런 사건이 있었다라는 걸 많이 알렸으니까 유튜브에 이제 프리하게 열어주기로 했고 오, 지금은 그랬구나. 네, 인도네시아도 지금은 이 영화를 제한적으로 상영한다고 하네요. 네. 그리고 우리도 옛날에 이제 5.18 때도 몰래 이제 촬영했던 그 비디오를 대학 가서 이렇게 암암리에 봤듯이 네네네. 사실은 상영 금지했어도 그렇죠. 볼 사람도 많이 봤대요. 다 보죠. 네. 그리고 이 감독이 요 영화 말고도 또 하나 이제 인도네시아와 관련한 이제 연작을 하나 더 마련해가지고 굉장히 또 호평을 받았다고 합니다. 네. 야, 감독이 대단하네요. 대단하네요. 네, 어떻게 보면 목숨이 위험할 수도 있잖아. 네. 그 그쵸, 사람들은 이거를 마지막에 뭔가 이제 어떤 이런 의도가 알려졌으면은 굉장히 사실 위험했겠죠. 그럼요. 네. 근데 아마 그때 이제 맨 처음에 접근했을 때 당시 때는 아마 그런 걸 위험성이나 이런 걸 인지하지 못한 정도로 이미 그렇게 거울 치료가 되기 전이니까 네. 그 아마 심각성을 인지하지 않아서 그냥 선뜻 수락했고 나중에 아까 얘기했다시피 뒷부분에는 조금의 어떤 치료 과정이 있으면서 네. 그래서 조금 약간의 허락이 되는 부분도 그럴 있었지 수도 않았을까. 있겠네요. 맞아요. 사실은 이게 영화를 아까 제가 자기 고백하면서 조금 이제 반성을 한 것 같은데 이게 무슨 개과천선까지는 아니고요. 네네. 그러지 않았을까? 이 그냥, 정도예요. 그냥 씨앗 네. 정도 정말 약간 좀 생각에. 살짝 착잡해하고 살짝 죄책감 느끼고. 근데 금방 잊었을 것 같아. 그렇죠. 그럴 수도 있죠. 그리고 그 지금 이 영화의 어떻게 보면 중심 인물인 아나르 콩고라는 사람이 그나마 약간 이제 이런 반응을 보였지 나머지 대부분들은 그냥 그저 승리에 취해 있군요. 막장이요. 예. 아. 승리 취해 있습니다. 그냥 전혀 문제의식 없고 찍으면서 막 낄낄대고 깔깔대고 막 계속 끝까지 즐거워요. 그냥 오히려 아나르 콩고한테 왜 이렇게 심각해? 에헤이 막 너무 이렇게 뭐 신경 그러지 쓰지 마. 마. 이래요. 오. 진짜. 왜 거기까지 생각을 해? 우리는 그냥 이렇게 만들면 돼. 음. 그리고 개봉된 작품을 막 자기 이렇게 모니터링 하는데 네. 엄청 좋아요. 잘 만들었다. 연기 죽이네 이러면서. 이 자체를 기록해 놓은 게 굉장히 의미가 있겠어요. 네. 사실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했을 때 이러한 어떤 만행을 했던 사람들은
마음 한켠에는 죄책감을 가지고 이렇게 좀 살지 않을까라고 하잖아요. 근데 그게 전혀 아닌 거예요. 네, 근데 네. 그러니까 네. 그런 반응을 저질렀을 거야 또 네, 한편으로는. 그냥 자국민을 그렇게 엄청나게 죽여도 괜찮은 이게 거지. 너무나 옳은 일 정당한 맞아, 일을 맞아. 하는 그 모습이 사실은 나치 독일도 똑같이 있었다는 거죠. 아. 네. 근데 약간 이제 그런 말이 있잖아요. 이제 뭐 이 상황에 적합한 건 아닌데 추억이 미화된다는 말처럼 네. 본인만 제3자의 시선을 받지 않고 계속 본인만 갖고 있는 기억이라고 하면은 그렇게 착각하면서 사는 그치. 상황이 이어지는 것도 왜냐면 그 세상 자체는 일단 그들이 승리한 세상이니까 그쵸. 맞아요. 누군가 얘기해주거나 문제 제기를 하지 않으면은 그 세계가 깨지지 않는 게 네. 있었는데 이 감독이 그걸 약간 깬 그치. 역할을 하는 맞아요. 거네요. 약간 균열을 좀 만들었을 것 네. 같아. 그렇죠. 사실 아까 잘 말했지만은 권력을 또 누가 잡는가에 따라서 사실 역사도 권력에 의해서 쓰여진 부분이 많기 때문에 그렇죠. 더군다나 그 권력을 잡은 사람들이 자기들끼리 자화자찬할 거 아닙니까? 네. 학살되었던 자들은 여전히 아무 말도 못하는 거죠. 아. 남겨진 가족들, 그렇지. 뭐 피해자들은 그 얘기를 못하는 겁니다. 제주도가 또 그러지 않습니까? 제주 그렇죠. 4.3도 네.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침묵을 견뎠고 그래서 사실은 저는 아까 소개해드린 그 평 중에서 굉장히 좀 공감했던 게 박평식 평론가 평이 마지막에 그리고 여기라고 이제 했던 질문이 상당히 와닿았습니다. 지금도 그런 일들은 맞습니다. 우리도 사실은 또 그런 아픔이 있었고 우리도 여차하면은 그런 정반대의 기억과 기록이 승리한 채로 갈 수 있었겠죠. 네. 그렇죠. 예. 자, 그럼 이제는 인도네시아가 도대체 뭐 때문에 왜? 이렇게 많이 그래. 죽었는지 대체 왜? 요게 좀 이제 약간 역사를 걷는 밤이거든요. 이제 아 드디어 여권법 나오는군요. 나 신의 밤인 줄 알았잖아. 이제 끝나는 거 아니었어요? 아, 역사가 여기서 또 끝나면 신의 밤인데. 지금은 나쁘진 않아. 어, 네. 근데 이제 여기서 좀 더 한 스푼 더 가야죠. 저희 또 이제 그 닭갈비 먹었으면 볶음밥도 먹어야 되니까 그죠. 예. 근데 볶음밥이 해야죠. 제일 맛있잖아요, 사실. 아, 사실 그거 먹으러 그렇지. 오는 거지. 네, 네. 일단 인도네시아는 저희가 딱 들어봤을 때 떠오르는 이게 뭘 많지 않을 것 같아요. 저 잘 몰라요, 사실 네. 인도네시아. 인도네시아에 대해서 네. 잘 안 사람은 없죠. 거의 없죠. 위치라도 알면 다행인 거죠, 사실은. 그리고 여행도 많이 안 간 것 같아. 그쪽으로. 요즘 근데 인도네시아가 이 문화적으로 우리가 좀 맞닿은 게 있어요. 어떤 거죠? 뭐죠? 바로 축구입니다. 아, 축구. 네. 저 축구를 잘 모르니까 또. 베트남을 한때 이제 호령했던 우리 한국인 감독이 있지 어, 않습니까? 네네네네. 네. 박항서 감독. 감독님. 이와 비슷하게 인도네시아에 지금 계신 우리 축구 신태용 맞습니다. 건가요? 네. 우리 신 감독님께서 음. 또 좋은 성적 거두셔가지고 거기서 광고도 찍으시고 아, 또 국민 영웅 돼갔나요? 아직 근데 박항서 감독님만큼의 정말 이상은 아닌가요? 아닌데 네네네. 이미지가 좀 좋으신 것 같기는 해요. 예, 또 워낙에 괜찮으신 감독님이고 해가지고 네. 근데 이제 인도네시아는 사실은 우리가 좀 낯설 수밖에 없는 게 우리하고의 교류가 많지 않았거니와 기본적으로 인도네시아가 어마어마하게 많은 섬들로 나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국가는 일단 기본적으로 역사가 복잡해요. 그렇지. 그러니까 저도 솔직히 인도네시아 역사는 거의 학부나 뭐 이제 시험 준비할 때 거의 배운 적도 없고 교육 과정상에도 그렇게 깊게 나오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네. 주류의 네. 어떤 역사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네, 기껏해야 이제 뭐 향신료 무역, 뭐 마자파이트 왕조라든지 뭐 샤일랜드라 왕조, 보로부두르 이런 거 불교 꽤 많이 하는데요. 이게 전부예요. 이게 전부입니다. 우리가 네. 접하기는 어려운 어려운 분야인 분야, 거죠. 맞아. 근데 이런 인도네시아의 역사에 좀 어떻게 보면은 인도네시아가 좀 세계 역사에서 함께 편입되는 시기가 한 17세기 좀 넘어오면서 네. 서양에서는 이미 16세기부터 활발하게 15세기, 16세기에 신학로 개척의 움직임이 있었고 거리상으로 상당히 뭐 인도네시아까지 진출을 해 옵니다. 그러면 인도네시아의 그 도달한 세력이 누구라고 하면은 네덜란드가 될 거거든요. 네. 네덜란드가 이제 이 지역에 동인도 회사 세우면서 굉장히 향신료 무역에서 이제 엄청난 이익을 창출하는데 시간이 좀 흘러가지고 이제 20세기가 되면은 세계 2차 대전 터집니다. 그러니까 네덜란드가 이제 2차 대전에 참전해가지고 정신이 없으니까 요 무주공산의 지역을 장악한 나라가 있죠. 그게 이제 일본입니다. 일본. 일제가 이제 이 지역을 식민화해요. 네. 그래서 일제가 이제 패망할 때까지 굉장히 정말 잔혹하게 강압적으로 통치를 하는데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볼 때는 네덜란드 영성도 있습니다. 오. 왜냐하면 네덜란드인들이 여기서 200년 정도 터를 잡고 네네. 살았는데 거기 살고 있는 네덜란드인 여성 중에 미처 피난하지 못한 사람들이 일본군 진출하면서 위안부화가 된 거죠. 네, 거기서 이제 그 위안부 문제가 이제 국제적인 문제라고 할 때 사례로서도 이제 거론되는 네. 문제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일본 제국의 어떤 식민지화를 우리가 벗어났을 때 인도네시아가 굉장히 또 우리도 어떤 해방 이후에 해방 3년을 겪어봐서 알겠지만은 진짜 혼란스러워요. 그렇죠. 인도네시아는 또 기본적으로 민족도 많아. 다민족, 그래. 다종교야. 다 그 섬도 많고. 그래서 이 혼란상을 수습해가지고 1950년에야 좀 나름대로 어떻게 보면은 통합된 정부가 출범을 해요. 그때 대통령이 수 카르노라는 이제 인물이 대통령이 됩니다. 네. 근데 이제 사실은 뭐 대통령이
딱 됐다 해가지고 뭐 기존의 산적한 문제가 다 해결되는 게 아니겠죠. 그렇죠, 그렇죠. 근데 여전히 복잡한 뭐 정치 이념, 좌우 뭐 대리, 뭐 민족 문제, 종교 문제가 막 되니까 이 수카르노가 장기 집권을 해요. 이걸 명분 삼아서. 그죠? 거의 한 10년 이상, 15년 가까이 했던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이 사람이 이제 정치를 하면서 말년에 조금 진영상으로 약간 좀 좌파적인 좀 느낌을 보였다고 하더라고요. 네네네. 그러니까 이제 그 시기가 이제 60년대인데 미국을 비롯한 서방 세계가 좀 긴장하는 거죠. 왜냐하면 시기적으로 봤을 때 60년대에는 사실 냉전의 골이 엄청 깊어지는 시기거든요. 아, 자기네 편이 아닐 수 있다라는 그렇죠. 걱정이. 예, 굉장히 좀 첨예하게 그 이제 진영 갈등이 심해진 시기고 60년대 하면 우리가 되게 유명한 게 쿠바 미사일 사태라든지 또 베트남 전쟁 같은 것도 있지 않습니까? 네네. 동남아시아에서 이제 인도네시아마저 뭔가 좀 좌파적인 느낌이 나오니까 굉장히 신경 많이 쓴 거죠. 네. 그러다가 사건이 터지는 겁니다. 뭐냐면은 인도네시아 군대 내에서도 좌와 우의 갈등이 있었는데 그때 좌익 장교 한 7명 정도가 반대 진영에 있는 장교들을 숙청해 버립니다. 그냥 오. 네, 갑자기 이 사태를 쿠데타라고 이제 인식했던 당시 이제 그 인도네시아 정부의 2인자였던 네. 이름이 좀 헷갈립니다. 수하르토. 같은 수시네요. 네, 맞아요. 수시입니다. 이름 좀 헷갈려요. 네, 수하르토가 이거를 쿠데타로 규정하고서 재빨리 좌익 장교들을 진압하고서 이를 기반으로 권력을 쟁취합니다. 그래서 이제 임시 군정을 실시하다가 본인이 이제 집권을 하게 되는데 이때부터 거의 한 30년간의 장기 집권을 그럼 대통령 하게 제낀 됩니다. 건가요? 네, 제꼈죠. 오, 1인자 네. 제끼고 바로 본인이 대통령에 올라가지고 네네네네. 30년을 집권을 합니다. 오. 10년 집권 후에 또 30년 10년 집권을. 집권. 참. 사실 그거는 우리 역사도 비슷해요. 예. 다 비슷한가 봐. 예, 그때 혼란의 시기여가지고. 그 사람 식민지배 사람마다 이후에 비슷해요. 해방 전국이 그렇게 유토피아적으로 나오지 않잖아요. 예, 그 혼란상을 또 이제 독재로서 이제 가는 형국은 되게 많은데 문제는 이제 수하르토가 권력을 장악했을 때 누구나 권력 초기에는 불안하단 말입니다. 네. 그러니까 다른 목소리를 어떻게 좀 밟아야 될까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럴 때 밟아야 되는 행위 중에 하나가 바로 이념상 반대되는 인물들을 다 죽여. 죽여버린 거죠. 아. 대학살을 하는 거죠. 그래서 공산주의자 또는 공산주의자로 지목된 사람들을 네. 다 죽여요? 네, 공포, 적게는 50만. 공포 정치로 갔구나. 50만이나? 그렇죠. 50만이요? 어머. 뭐 많이 잡으면 120만까지 본대요. 어. 근데 이런 학살은 사실 정확한 데이터가 어떻게 보면은 없지 맞아요. 어려워요. 왜냐하면 나중에 봤더니 또 유골이 나온다든지 이런 그렇지. 케이스가 되게 맞아요. 많거든요. 네. 그러니까 추산이 되게 어려운 작업인데. 이건 아마 가해자도 모를 거야. 내가 얼만큼 죽였는지. 그렇죠. 그냥 그때는 정말 광기의 시대니까 그게 어떻게 보면 하나의 그러니까 존 오브 인터레스트로 우리가 영화 보신 분들이 소름을 끼친다고 하는 부분이 뭐냐면은 어떻게 해야 효율적으로 가스 시대 유태인을 보낼까라는 얘기를 할 정도로 공정화가 돼요. 아우. 사람을 죽이는 게 마치 우리가 컨베이어 벨트에서부터 어떤 조립을 하듯이 프로세서화가 되다 보니까 이때 정말 사람을 죽이는 거는 거의 뭐 일도 아니었을 겁니다. 그리고 되게 그죠? 극도의 효율을 계속 추구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죽여야 될 사람이 많으니까 네네. 되게 효율적으로 죽일 방법을 계속 찾잖아. 맞습니다. 사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짧은 기간 내에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죽어나갔고 영화에서 나오지만은 뭐 일단 지식인들, 학생들, 뭐 그냥 화교들, 무전 농민들, 그냥 가난한 사람들도 그냥 뭐 공산주의자였대 하면 그냥 다 죽여버리는 시대가 있었던 겁니다. 그게 그 액트 오브 킬링의 주요 내용인가요? 네, 이랬던 이 사람들. 행위. 그리고 너무나 많은 사람을 죽이다 보니까 솔직히 말하면은 그걸 일일이 다 와가지고 무슨 고위 인사들이 자기 손에 피 안 묻히잖아요. 네. 어떤 거냐면은 이제 그러니까 길에서 할 거 없는 한량들 무례배들 잡아다가 야 완장 딱 차주고 너네 지역 돌면서 이런 애들 잡아다 죽여 할당 주는 거죠. 그런 사람들 영화에서는 프레맨이라고 해요. 프레맨. 자기들은 이렇게 얘기해요. 그 프레맨들 말하기를 우리는 프리맨이다. 그러니까 공산주의자 같은 쓰레기를 죽여버리고 우리는 이 나라의 자유를 찾아다 주는 사람이야라고 하는 거예요. 아. 그 우리 그렇게 인식을 해줘라고 하는 거예요. 그 또 약간 이념이 껴 있어가지고 네. 그 이념의 승리자라고 생각해서 그런 걸 전혀 인지를 못했다라고 봐도 되겠네요. 그렇죠. 정말로 우리는 이게 사람을 죽인다 할 때 얘네들 사람으로 보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그런 거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지금. 네. 이 아나르 콩고도 그 프레맨 중에 한 명이었던 거예요. 아. 네, 그러니까 정말 아나르 콩고 아까 얘기했지만은 영화를 좋아했다 했잖아요. 네. 특히 서양 영화. 네. 근데 서양 영화를 이제 들여다보는 극장들이 1년에 어떤 그 서양 영화 말고 웨스턴이니까 네. 진영상으로 보면은
냉전 체제도 한 축을 담당하는 진영 아닙니까? 그쵸. 공산주의 세력과 좀 반대되는 진영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공산주의 세력의 어떤 운동과 움직임에 의해서 서양 영화를 들여오는 극장이 망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는 또 이제 일자리를 잃은 거지.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분노와 적개심도 있는 거예요. 너네가 내 또 일자리 잃어버렸네? 그렇게 또 나쁜 놈들이네? 네. 그런 개인적인 동기와 맞물리면서 어마어마하게 이제 악마화가 된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사람들의 어떤 분노를 굉장히 잘 이용해서 정권의 기반을 다진 게 수하르토 정권이었다라고 알 수가 있습니다. 네. 사실은 이 문제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승자의 역사가 되어버렸기 때문에 인도네시아에서는 비교적 최근까지도 역사 교과서에서조차 잘 다루지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네, 우리하고는 굉장히 좀 뭐랄까 다르네요. 다르죠. 네. 그렇게 뭔가 수많은 피해자가 있었음에도 그게 목소리가 나오지 않은 상황이었다는 것도 진짜 너무 신기한 일인 것 대단한 같아요. 우리 입장에서는. 그렇죠. 이게 너무나 이렇게 어떻게 너무 많이 죽이고 하면은 그 말을 할 수 있는 상황 자체가 그러니까 그거 좌절이 네. 된 거죠, 약간. 그쵸, 이 네. 동기 자체가 죽은 거라고 봐도 되겠네요. 그럴 수 있겠다. 또 그 실제 수하르토가 한 30년 해먹고서 물러나거든요. 네. 왜냐면은 우리 역사하고도 밀접한 연관이 있는 외환위기 때. 원래는 동남아부터 왔었어요, 그게. 사실은. 동남아 경제가 무너지니까 수하르토가 실각을 했는데 자기는 물러나갔지만 자기 후속 그 정치인들이 후배들이 계속 권력 승계해 왔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에 대해서 증언할 수 있는 환경이 안 된 거죠. 네. 이게 어떤 내부적 동기로 바뀐 게 아니라 네. 이제 외부적인 어떤 상황 때문에 바뀌니까 그 사람들도 내가 잘못한 건 아니라고 생각한 거일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사실은 이것을 건드릴 수가 있는 정치인들이 나오지 못한 것 같아요. 그런 거. 네. 권력을 잡지 못했고. 그렇구나. 근데 규모가 진짜 어마어마한. 네, 너무 많은 사람이 죽었네요. 네. 근데 그거를 우리도 잘 모른다는 건 정말 그 이야기가 바깥으로 새어나오지 않는. 그렇죠. 되게 금기시됐던 얘기라고 봐도 되겠네요. 네. 그 사회에서는. 그렇죠. 사실은 어떤 나라든지 간에 이런 사연이 다 있는 것 같아요. 보면 볼수록. 그렇죠. 네. 특히나 이제 그 냉전의 시대는 우리가 미국과 소련 간의 어떤 알력만 나오지만 그 알력에서 나비 효과로 희생된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다는 점도 상기할 부분인 것 같고요. 이 영화를 사실은 저희 처음에 이야기한 존 오브 인터레스트랑 왜 좀 같이 생각을 해볼 수밖에 없었냐면은 사건의 어떤 본질도 비슷하지만 제 생각에는 혹시 이 감독이 그러니까 존 오브 인터레스트 감독이 이 액트 오브 킬링을 좀 오마주했나 싶은 장면이 있어요. 오, 그래요? 네, 그 엔딩 부분에 둘 다 나오는 네네. 작품인데 아나르 콩고가 이제 영화를 다 만들고 자신의 어떤 이상한 좀 착잡한 감정을 느끼고서 네. 자신이 주로 살인을 했던 현장에 갑니다. 아우. 원래 거기서 좀 영화 초반부에 재연을 해요. 막, 내가 이렇게 죽였어 하면서 막 웃으면서 와이어로 이렇게 목을 감아서 교살하면 피도 안 나요? 막 이러면서 엄청 자랑을 합니다. 아, 너무 거기서 막 춤도 잔인해. 춰 막 신나가지고. 어머. 제정신이 아닌 거죠. 제정신이 아니다 진짜. 근데 영화 후반부에 거기를 다시 갔는데 네. 뭔가 사람이 달라져요. 좀 차분하고 첫 장면하고 좀 대비되게끔 찍은 건가요? 네, 온도차가 확 나요. 약간 씁쓸함과 그런 어떤 표정이 나오는 거. 네. 한번 치료했잖아. 거울 치료 같이 그렇죠. 했잖아. 그래서 자기가 거기서 구역질을 해요. 어머. 몇 차례 세 차례인가 엄청 길게 이렇게 막 구역질을 심하게 합니다. 근데 사실은 존 오브 인터레스트도 그 영화 마지막에 보면은 독일 그 나치 장교인 루돌프 회스 네. 이 실제 인물이거든요. 네. 그 사람이 이제 불 꺼진 집무실을 나오면서 퇴근을 하는데 네. 그 집무실에서 이제 1층까지 로비까지 내려가는 계단에서 갑자기 멈춰선 다음에 구역질을 엄청 해요. 근데 두 구역질 모두 공통점이 뭐냐면은 뭔가 나오지가 않아. 헛구역질이죠, 헛구역질. 계속 뭐 위장의 움직임만 보여주는데 네네. 저는 존 오브 인터레스트 볼 때도 저거가 뭔가 의미가 있다는데 액트 오브 킬링 똑같은 거예요. 이 할아버지가 막 엄청 헛구역질하는데 뭐가 나오지를 않아. 저는 이 행위의 의미를 같이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뭐였을까? 네. 두 작품 한번 보시고서 두 인물이 공통적으로 보인 그런 마지막의 행동이 우리가 좀 어떻게 저는 생각해 보면 약간 이런 거 아닐까요? 그러니까 인간의 이제 그 멘탈과 육체는 같이 가고 있다고도 보지만 좀 분리되기도 하고 이러는데, 그러니까 자기 생각으로는 이게 늘 정당화되고 늘 옳은 행위였는데 몸은 그걸 받아들이지 못했다든지 나는 뭔가 부조화해서 나오는 그런 게 아닐까? 왜 저희 그 겟아웃 보면은 그 중간에 스포일 아니에요? 어머 겟아웃 좀 돼가지고 그건 아직 안 본 사람은 근데
그때 그래서 왜 웃으면서 울잖아요. 맞아 그러니까 맞아요. 그 정신하고 몸이 일치되지 않아서 네. 그런 것처럼 그런 발현 아닐까? 이런 생각이 좀 드네요. 되게 뭐 맞는 저도 그 생각이 드는 게 네. 이게 뭔가 부조화에서 오는 어떤 이상 현상 그 사람에게 오는 이상 이상 현상인 것 현상이니까 라는 생각이 저 딱 들었던 게 네. 뭔가 그 나올 게 있어야 나오는 건데 이제 그 나올 게 없는데도 지금 뭔가 몸이 이상 반응을 일으키는 그치. 거라고 생각해서 제가 생각해도 그 지금 정신 상태는 아직 거기에 지금 매몰돼 있지만 뭔가 오히려 몸적이나 이런 데에서 뭔가 좀 반응이 오거나 거부 반응이 아니면 나오는 오히려 거죠. 정신 상태가 가니까 몸이 못 따라가는 상황일 수도 있겠다. 뭐 네. 일단 두 개가 안 맞는 상황일 수도 있겠다 생각이 드네요. 맞아요. 그런 비슷하게 저도 생각했던 것 같아요. 음. 진짜 사실은 결국 인간은 인간일 수밖에 없고 우리가 아무리 악마라고 할지라도 결국에는 자신의 행위를 한번 이게 어떤 계기가 있어서 깨닫는 순간 감당할 수 없는 감정들이 아마 밀려올 것 같습니다. 네. 그 사람도 이 영화를 찍기 전으로는 못 돌아가는 거잖아. 이동진처럼. 그렇죠. 예, 돌아갈 수 없죠. 돌아갈 수 없는 거잖아요. 늘 평온하게 살아오다가 음. 이걸 한번 인지하는 순간은 그 전을 못 돌아가는 거예요. 맞아요. 그랬으면 좋겠네요. 그 전을 못 돌아가면 좋겠네요. 이 사람도. 실제로 그 아나르 콩고는 영화가 개봉하고 한 3년인가 4년 정도 있다가 사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네. 마지막에 그 사람이 어떤 생각을 했을지는 그러게요. 아무도 모르지만 신만이 알겠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약간 이런 작품들을 보면은 형언할 수 없는 어떤 행동을 한 사람들을 보면서 정말 많은 생각이 드는데 옛날에는 저는 그런 생각했던 것 같아요. 어떻게 저렇게 악마 같은 사람들이 있을까? 막 좀 욕하기 바쁜 거지. 조금 이제 시간이 지나고 보면은 근데 사실 저 사람이나 나나 우리는 같은 생물학적인 같은 종이잖아요. 같은 이제 호모 사피엔스 아니겠습니까? 우리라고 하는 이 인류가 저렇게 비이성적일 수가 있구나. 어떤 조건과 환경이 주어진다면은. 그래서 인간이 이성적인 존재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많은 또 회의감을 지니겠던 시기가 지난 20세기였고 이제 21세기 이후에는 이런 일이 좀 없어야 할 텐데 사실 우리가 지금 배부르고 등 따사니까 이렇게 합리적인 척을 하지 누구나 그 상황에 처하면 그렇죠. 그럴 것이다. 맞아요. 뭐랄까 그 20세기의 그런 뭐랄까 역사적 실수를 토대로 지금의 이제 세대에서는 이제 네. 최대한 이성적인 어떤 상황을 만들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저 만약에 요즘 너무 이제 막 무슨 뭐 기후 위기다, 경제 위기다 이렇게 생각해서 뭔가 상황이 또 바뀌거나 이러면은 네. 맞아. 또 어떤 악이 얼마든지? 나타날지 맞아요. 모른다는 게 네. 좀 걱정이 되는 그렇죠. 것 같아요. 또 그 악인한테 대다수가 이제 권력을 양도하는 거죠. 네. 찬동하고 지지하고 이러면은 반복되지 않으라는 법은 또 없습니다. 맞습니다. 이게 반복되는 이유가 이게 또 상황이 안 좋아지면은 또 수많은 인류 중에 어떤 누군가는 그런 악인이 될 수 있는 네. 이 상황 때문에 그런 걸 좀 제도적으로든 어떤 상황적으로든 잘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항상 그런 영화를 보거나 어떤 뭐랄까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그런 악인들을 보면은 그런 생각이 들긴 하더라고요. 맞아요. 네. 악인도 무섭지만 혹시 체인소맨이라는 만화 아십니까? 아니요. 체인소맨이라는 만화 알죠? 보셨습니까? 네네네. 근데 저 만화책으로 보진 않았고 애니도 네, 훌륭하죠. 넷플릭스로 떴을 네. 때 봤습니다. 오. 체인소맨이라는 그 세계관에서는 악마가 있는데 사람들이 그 악마를 두려워서 힘이 강해집니다. 저는 사실 그 인간도 마찬가지로 봅니다. 악한 지도자는 우리가 무시하면은 위협이 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냥 뭐 지 혼자 떠드는 정신 나간 사람이죠. 근데 정신 나간 사람한테 많은 사람들이 막 이제 후원도 하고 지지를 보내면 지지도 하면은 점점 힘이 커지는 거죠. 무서워집니다. 네. 오랜만에 엮어밤 했는데 분위기 굉장히 무거워. 다음에 좀 어떻게 좋은 거 한번 가져올까요? 아니야, 너무 재밌었고. 이게 바로 생각해- 엮어밤의 맛이 아니었나. 생각해볼 게 너무 많은 주제여서 네. 그 두 영화를 꼭 봐야겠다고 생각이 드네요. 우리가 좀 정신줄 잘 잡고 살자고요. 네, 네, 알겠습니다. 역사를 또 이게 기록해놔야 되고 봐야 되는 이유가 또 이런 거 아닌가 맞아, 맞아. 싶습니다. 또. 그 영화가 되게 힘이 있네요. 그러니까 전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영화가. 꼭 한번 감상하실 권하고 네, 뭐 가족끼리 보시기엔 좀 어렵고 혼자 네네. 사색이 좀 필요한 시기에 네네네. 보시면 혹은 좋을 좀 것 같습니다. 수면 부족이다 이러면 나 조금 푹 자고 싶다. 저도 한 3번 끊어서 왔습니다. 쉽지 않더라고요. 깊은 생각이 필요할 때. 맞습니다. 너무 재밌네요. 자, 이상으로 오랜만에 컴백 방송 화끈하게 잘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도 오늘 또 더운 날 몸 조심하시고 저희 또 빠른 시일 내에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인사말 기억하시죠? 뭐죠? 오늘도 이거구나. 예. 너무 오랜만에 했어. 그렇습니다. 오케이. 네네네. 자, 제가 한번 먼저 할게요. 오늘도 당신과 함께 역사를 걸었습니다. 안녕. 감사합니다.